그럼 오늘 열린 인사청문회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보단 좀 더 나아졌을까요? 5명 후보자가 주인공인데요. 오늘은 검증 포인트가 좀 달랐습니다. 전문성이 화두였습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의 보훈 활동 이력이 없다. 결국 대선 때 도와준 보훈 인사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는데요. 자, 권 후보자는 보수정당 출신이죠. 야당 공세 더 매서웠습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우리 당 쪽에서 열심히 꿀 빨다가 이재명 후보 지지한 덕분에 보훈 장관 꽤 찾구나. 보훈 장관이 아니라 보은 장관이다. 국민의힘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의 보훈 이력이 없다는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역대 정부 보훈 수장 33명 중 군이나 보훈 경력이 없거나 국가유공자 가족이 아닌 인사는 권 후보자가 유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제가 만났던 모든 분들이 그중 상당수가 보훈 가족이고 보훈 대상자였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어려움, 애환은 늘 듣고 있었습니다. 기가 막힌 게 지역에서 만난 택시 기사분이 독립유공자 유족이 있었다. 이거랑 지금 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 전문성이 있냐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국민의힘은 보수정당 출신인 권 후보자가 지난 대선 민주당으로 전향한 보훈성 인사라고 몰아세웠습니다. 대선 당시 이 발언도 문제 삼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찾아서 참배를 한 뒤에 조용히 여쭤봤습니다. 대통령 각하, 이번에는 누구입니까? 이번은 이재명이다. 평소에 무속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거나 신기가 있으십니까? 그런 거는 그러시죠? 없습니다. 예. 저렇게 한 자리 하고 싶을까? 이런 댓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혼까지 끌어들인 보훈부 장관 후보자 아니냐. 여당은 적극 엄호했습니다. 오늘 질문에 답변하시는 모습 보면서 대한민국의 보훈부 장관의 자격이 넉넉하다. 국민의힘은 사퇴를 촉구했지만 권 후보자는 진중한 충고로 받아들이겠다며 우회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네이버 출신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보훈 인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초대 내각과 대통령실에 네이버 출신들이 몇 있죠.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네이버가 성남FC에 후원금을 제공한 데 대한 보훈 성격 아니냐는 겁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네이버 재직 시절 진행된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서비스 총괄 이사 겸 부사장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하셨죠. 예. 2년 동안 부사장 하던 기간이 정진상, 이재명 이런 분들하고 근무 기간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데 부사장 시절에 네이버가 성남FC에 대한 40억 보훈 결정했지 않습니까? 이 누가 결정했습니까? 제가 그 당시 후보자가 관여했습니까?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네이버가 성남FC에 약 40억 원 후원한 게 이번 장관 발탁의 이유라고 몰아세웠습니다. 굉장히 묘하지만 이것은 보훈 인사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다는. 임명권자의 결정에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하정우 대통령실 AI 미래기획 수석 등 네이버 출신 발탁이 이어지고 있다는 야당 문제 제기가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FC 사건과 관련이 있어서 네이버 출신 세 분을 발탁한 거 맞죠? 저는 AI 관련된 부분에 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는 차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후보자는 이 대통령과의 관계를 시종일관 부인했습니다. 이재명 시장을 만난 적이 없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당은 억지로 엮고 있다며 야당을 비판했습니다. 성남FC 문제는 우리 한성숙 후보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아주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었다면 검찰의 조사라든가 검찰의 기소가 있었을 겁니다. 한 후보자는 가족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선 주식을 팔아 증여세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국서청에서 퇴직한 후에 세무법인 대표를 지냈는데 그 법인이 1년 9개월 만에 100억 원 매출을 올렸다. 전관예우 아니고선 가능하냐는 거죠. 안건우 기자입니다. 야당은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2022년 국세청 퇴직 이후 대표로 있었던 세무법인의 전관예우 의혹을 집중 제기했습니다. 1년 9개월간 약 1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고요. 법인 자본금은 동기간 27배가 늘어났습니다. 기존에 있던 매출의 합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설립은 누가 한 겁니까? 참여를 했었던 것이고요. 월 1,200만 원 정도의 보수가 전부였습니다. 임 후보자는 자신이 설립 당시 2만 주 중 단 한 주만 가진 월급쟁이 대표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은 명의 신탁으로 지분을 보유한 것 아니냐고 몰아세웠습니다. 선택의 실질 주주는 아니신 거죠, 후보자? 네, 그렇습니다. 복귀하지 않겠다라고 오늘 혹시 명확히 확약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 돌아갈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은 임 후보자를 엄호했습니다. 평균적인 개인 세무사가 벌어들이는 매출보다도 더 못하다. 임 후보자는 세무조사에 정치 중립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며 청장에 임명되면 민주당을 탈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군 출신이 아닌 민간인 출신의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전문성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첫 방위병 출신이라고 야당이 지적하자 안 후보자 강감찬 장군도 문관 출신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 후보자 안규백 의원. 오늘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안 후보자의 전문성을 집중 공격했습니다. 창군 이래 첫 방위병 출신입니다. 국가안보에 위기가 생기면 어쩌나 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음을 대신 드립니다. 안 후보자는 역사적 인물을 거론하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고려시대 강감찬 장군과 권율 권문 장군, 조선시대 초기에 김종서, 율곡 이 선생, 이분들은 무관이 아니고 문관입니다. 국방에서 5선 동안 내내 활동했다. 안 후보자의 방위병 복무와 관련된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단기 병사가 14개월인데 8개월 넘으면서 22개월 했다면은 야 그게 병적 기록부에 영창 갔다 왔다 이런 얘기가 자꾸 돌면은 14개월만 해도 되는데 왜 8개월 더 했는지를 묻자 안 후보자는 군 조사를 받고 소집 해제 후 수개월이 지나 추가 복무를 했는데 이 수개월도 군 복무 기간에 잘못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병적 기록상에는 실제와 다르게 돼 있습니다. 병무 행정의 피해자라 볼 수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A+급 장관 후보라며 안 후보자를 적극적으로 옹호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자격이 없다며 항의했고 고성 요구하는 등 청문회는 수차례 정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안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권 전환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는데 대통령실은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의혹들이 다 풀렸는지 팩트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안규백 후보자를 보면요. 64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민간 출신 국방부 장관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 논란이 있었어요. 맞아요. 어떻게 소명이 됐습니까? 앞서 보신 것처럼 강감찬 권율 장군도 문관 출신이었다 이렇게 반박을 했잖아요. 안 의원 같은 경우는 14년간 국회 국방위에 몸을 담았고 국방위원장도 지냈습니다. 전문가들한테 물어봐도 아유 뭐 군 관련 지식 있습니다라고 인정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군이 좀 특수하죠. 상면하복에 아주 폐쇄적인 조직입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국방장관, 육사 출신 이너서클이 주로 해왔습니다. 방위병 출신 국방장관의 영이 서겠냐 이런 우려도 있었습니다. 또 군 아무리 잘 알아도 군 조직 내부 사정은 몰라서 통솔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런 지적하는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사실 미국도 지금 장성 출신이 아닌 국방부 장관이거든요. 이쪽 맞아요. 보면 어때요? 자, 전문가들이 바로 이 미국 사례를 많이 비교를 하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소령을 지낸 또 폭스뉴스 전 앵커 출신 피트 헤그세스를 국방장관에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의 이란 공습이 있었죠. 그런데 비전문가인 이 헤그세스는 작전에서
패싱당했다 이런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는 국방장관 대신에 댄 케인 합참의장의 조언에 지금 의존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쭉 나왔었죠. 한 군사 전문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민간 출신 국방장관을 보좌할 합참의장의 역할이 우리도 더 중요해졌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된다면 잘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런데 안 후보자는 그래도 국방위원장을 지냈는데 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는 그것도 없다 이런 비판도 있던데요. 그러니까요. 사실 우리가 보통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앉힌다. 이거는 전문성을 많이 본다기보다는 업무 추진력 이런 것들을 인정한다는 건데요. 그걸 감안하더라도 삼선 의원 지낸 권 후보자 관련 경력이 너무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온 겁니다. 따져볼게요. 자, 국방이나 정무에 관련된 그런 군이나 보훈 관련 상임위에 몸담은 적이 권 후보자 한 번도 없었습니다. 농해수위 위원장 지냈고요. 그다음에 역대 처장이나 장관 33명 쭉 살펴보니까 뭐 군이나 보훈 유관 경력이 있어야 되는데 없고요. 국가유공자 가족도 아니었습니다. 권 후보자가 오늘 아니다. 나도 관련이 있다. 해명을 쭉 하던데요. 어떤 거예요? 해명 어떻게 했냐면요. 독립유공자 관련법을 발의했습니다. 경북 독립운동기념관 건립도 추진했습니다. 국회 사무총장 때 6.25 참전용사 초청 행사도 기획했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뭐 맥락은 보훈에 관심을 쭉 가져왔다는 취지인데 법안 공동 발의 참여로 전문성 있다 이렇게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 후보자는 전문성은 있어요.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그런데 전관예우 의혹이 불거졌는데 이건 어때요? 소명이 된 겁니까? 따져보면요. 전관예우의 핵심이라는 거는 한때 조직에 몸담았던 선배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걸 보통 우리가 전관예우라고 합니다. 임 후보자는요. 2022년 7월에 국세청 차장을 퇴직합니다. 신생 세무법인의 2달 뒤에 대표로 참여를 했는데요. 이 법인이 1년 9개월 만에 100억대 매출 기록했다는 거죠. 임 후보자는 해명을 이렇게 했어요. 다른 전문가들과 함께 달성한 매출이다. 전관예우 의혹 부인하면서 월 급여 1,200만 원 받았고 사건 수임 안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제가 또 세무업계 관계자들한테 전화를 좀 돌려봤어요. 근데 뭐 1년 9개월, 2년 만에 100억 원대 매출 사실 신생법인이 쉽지 않다. 임 후보자 영향을 무시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다만 전관예우 굉장히 은밀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업체 일감 받았는지 그 서류로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100% 규명은 어렵습니다. 단정하기는 어렵겠네요. 네, 이남희 선임 기자 살펴봤습니다.